그리고 또 애정 많아요. 애정 많죠. 애정이 많아요. 이 모든 성격이 이게 모든 걸 다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완벽주의. 이거는 완벽주의는 엠프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. 본인이 부족한 걸 이렇게 남들 눈에 완벽주의로 보이는 것 같아요. 남들 눈에 되게 허당인데 되게 허당이라서 이렇게 계획도 안 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라는 약간 불안감이 하는 건데 남들이 볼 때는 완벽주의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. 막 계획 다 짜고 그걸 실행하고 그런 거에 막 감사하고 느끼고 또 그걸 또 못하면 또 막 되게 좌절하거든요. 그러니까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풍부한 상상력, 그쵸? 상상력이 엄청 많아요.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? 몽상가, 이상주의자라고도 하는데 부제들을 상상력이 많죠. 혼자 상상하는 거 되게 좋아요. 되게 많이 뭐 인싸라고 하지만 아싸의 성향이 이때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내 상상을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를 못해요. 이게 되게 웃긴데 왜냐면 창피하잖아요. 내가 이만큼의 상상을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할 수 없죠. 그래서 인싸이면서 약간 아싸일 때는 자기가 자기만의 상상에 빠졌을 때 그 상상의 끝을 갈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얘기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행동 성향이 보일 수도 있죠. 눈치는 봄. 그쵸. 눈치 엄청 봐요. 왜냐면 타인한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눈치를 본다라기보다 타인한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감정의 변화, 그 사람의 심경의 변화, 그 사람의 느낌, 그걸 되게 많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. 공감 능력도 되게 뛰어나요. 충성. 충성은, 그쵸. 이 엠프제들이, 되게 충성심이 강해요. 충성심이 엄청 강합니다. 그리고, 문제 해결 잘함. 그쵸. 문제 해결을 굉장히 잘해요. 왜냐면, 문제 해결을 잘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? 문제 해결을 잘해요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게 잘 탐구하려고 해요. 이 상상에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. 그리고 타인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잘 해요. 이거는 문제 해결을 잘해요. 리액션 맛집. 네, 리액션을 잘하죠. 왜냐면 엄청 감동하니까. 근데 이게 리액션이 아니에요. 재밌는 건 리액션이 아니고 진심이에요. 다 진심입니다. 이게 다 정말 좋아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안 좋고 재미없잖아요. 그러면 완전 썩은 얼굴이 나와요.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냥 사람들을 무작정 좋아해야지만 이 내가 기쁘게 살고 싶잖아요. 즐겁게 살고 싶고. 그러니까 즐거운 일을 또 하려고 노력도 해요. 행복하게 살려고. 이런 좀 약간 좀 기가 죽어있고 기분이 안 좋고 이런 거를 좀 싫어하거든요. 그리고 강한 추진력이 강하죠. 왜냐면 생각하면 바로 실행을 해요. 이게 강한 추진력이라고 하는데 무모할 수 있는데 약간 그냥 해봐요.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오자 라는 주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인내심이 강한 것 같아요. 이게 혼자 되게 잘 참아요. 혼자 생각도 많고. 근데 인내심이 강한 게 이게 뭐 딱히 그리고 엠프제들이 특징이 막 사랑받으면서만 자란 엠프제들은 별로 없나? 하여튼 태어났는데 막 사랑받아도 엠프제일 수 있을까?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내심도 강해요. 그리고 약간 엠프제들은 약간 좀 얘기하다 보면 속이 깊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요번에도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 속이 깊다 어린 친구인데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리고 거절 못해. 네, 거절 좀 힘들어요. 그런데 살다 보니 거절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오잖아요. 그래서 저는 어떤 거절을 하는 거를 되게 이제 그래도 좀 체득화했어요. 특히 이제 이 엠프제들의 특징에 호구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근데 또 이제 이게 착각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도 정말 저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. 저를 좋아해요. 왜냐면 굉장히 의리 있거든요, 제가. 그러니까 엠프제들의 특징이 약간 의리가 있고 사람을 좋아하고 뭐 나쁜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별로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죠.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끔 정말 때론
그런 저를 되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. 물론 제가 처음 보기엔 굉장히 좀 약간 차갑게도 보일 수도 있어서 그런 사람이 계속 다가오는 건 아니지만 저랑 이렇게 알고 지내다 보면 저의 이제 성향을 보고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요. 그리고 저를 상처 주는 사람도 나와요. 근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.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냐? 물론 그랬을 때가 있어요. 어렸을 때. 막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무작정 좋아하고 신뢰하면 안 되겠다. 사람들을 좀 냉철하게 보고 저 사람은 어떤지 정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저 사람의 행동이 틀리면 나도 그만큼의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죠.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중간이 안 돼요.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정말 예뻐야 예쁘다 그러고 정말 멋져야 멋지다고 한다 그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어야 내가 마음을 열어요. 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.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표정이며 뭐며 다 나타나요.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저를 좋게 생각을 하겠어요?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그 사람을 재단을 한다라는 거를 안 하게 됐어요. 그냥 좋은 사람으로 보지 뭐. 뭐 결국은 저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날 떠나가겠지. 물론 날 이용할 수도 있지. 근데 내가 그것도 허용한 만큼만 이용당해주면 되지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. 결과적으로. 물론 화가 나고 이용당하고 뭐 유린당했다. 뭐 약간의 뭐 놀림거리가 됐다. 혹은 누군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. 누군가가 나를 뒤통수를 쳤다. 그럼 굉장히 또 상처를 받지만 상처받고 울죠. 울고 너무 슬프지만 또 결국에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. 그런 사람이 나에게 빨리 상처를 줘서 이만큼의 상처를 줘서 내가 저 사람을 손절할 만큼의 상처를 줘서 내가 결단할 수 있게 된 거를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. 그런 사람과 어정쩡하게 계속 끌려다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배려하는 거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래요. 지금은 이용당해줄 만큼은 그게 이용인지도 잘 모르겠어요. 서로 좋으니까. 이런 생각을 해요. 그 사람은 날 이용할 수도 있어요. 그치만 나는 굳이 그 사람이 이용일까라는 생각을 그냥 하고 싶지가 않아요. 그냥 나는 좋으니까 해야지. 내가 이만큼 좋으니까 해야지. 좋은 만큼 해야지. 그리고 더 이상 바라는 것도 내 욕심이다.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추스리죠. 그리고 폭력 싫어. 정말 폭력을 싫어합니다. 정말 이렇게 폭력은 나빠요. 나쁘고, 이 폭력을 싫어하다라는 거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. 이게 그냥 단순히 폭력을 싫어한다라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. 내가 폭력을 당하는 것도 싫어하고, 내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.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. 뭐, 언어 폭력이든, 실질적인 뭐, 이렇게 때리건, 누가 날 때려서 내가 때리건, 아니면 누가 날 때렸다. 그러면 굉장히 상처받아요. 이 자존감이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상처받아요. 내가 누군가의 언어폭력을 했다. 누군가에게 상처 줬다. 그러니까 딱히 그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 언어폭력도 누군가에 상처 줬다라는 거에 나도 상처를 받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는 거는 특히 뭐 언어든 신체적인 폭력이든 굉장히 싫어하죠. 정말 극혐입니다. 그건. 그리고 또 특징 중에 굿 리스너. 예, 그쵸. 잘 들어요. 왜냐면 다른 사람의 관심이 있어서. 그러니까 좋은 거가 아닌 걸 못하는 것 같아요. 엠프제들의 특징이. 그러니까 정말 좋아서 표현하고 정말 그러는 것처럼 타인을 우선 좋아해요. 사람을 많이 좋아해요. 그 골든 리트리버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요. 잘 들어서 이제 공감을 하는 거죠. 안 들으면 어떻게 공감을 해요? 다른 사람이 좋으니까 잘 듣는 거죠. 그리고 싫은 소리 못하고. 그쵸?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. 다른 사람을 잘 관찰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듣고 그 사람이 좋은데
어떻게 싫은 소리를 잘 하겠어요? 싫은 소리 잘 못하죠. 그 사람 기분 나빠할 소리를 최대한 안 하죠. 그리고 의미 부여. 모든 삶이 다 의미예요.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돌멩이도 의미가 있고요. 파도도 의미가 있고요. 날씨도 의미가 있고요. 뭐 메모 하나에도 의미가 있고 뭐 의미 부여 잘하는 것 같아요. 프로 오지라퍼. 이거는 제가 유튜브 들으면서 정말 공감한 부분인데요. 오지랖을 피는 게 아니에요. 남들 눈에 오지랖으로 보이는 건데, 그쵸, 오지랖을 피우는데, 그게 오지랖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입니다. 리더십. 리더십이, 그렇죠. 리더십이 있다란 얘기를 꽤 들은 것 같아요. 근데 그게, 리더십이라는 그게 되게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엄청난 성과를 내면 리더를 따랐다면 요즘은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그 사람들을 좀 다독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이 강하다라고 하잖아요. 근데 그게 FJ의 특징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강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막 혼자 잘해서 뭘 하자라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. 뭐 공동체 사회가 모두 다 잘 되는 걸 가장 좋아하는 게 FJ들의 특징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급한 성격. 이게 급한 성격으로 보이죠. 왜냐면 뭐든 생각하면 실행을 하는데 안 급하겠어요? 그리고 경험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나 자신을 갖고 노는 거에 대해서 되게 주저하지 않아요.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,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긴다기보다 내가 직접 누군가를 관찰하고 그 사람한테 느낀 걸 좋아하다 보니까 직접 하는 걸 좋아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다 먼저 해보는 성향이 있는 거죠. 그리고 말을 잘함. 이것도 얘기가 많더라고요. 이게 말을 잘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말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. 근데 말을 잘 한대요. 그거는 근데 되게 웃긴 건 제가 말을 잘 하지 않아요. 근데 말을 잘 한다라고 느끼는 건 잘 듣는 것 같아요. 잘 듣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죠. 잘.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내가 말을 잘 한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.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.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말을 잘 한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.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. 재밌는 사람도 너무 많고. 근데 저랑 이야기하면 즐겁대요. 재밌고. 그거는 아마 제가 저와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잘 듣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말을 잘한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거기에 첨삭을 할 뿐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. 근데 말을 잘한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계획을 좋아한다. 계획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. 왜냐면 완벽주의자가 아닌데 조금이라도 완벽주의자에 가까워지고 싶어 해요. 실수하고 싶지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 계획을 엄청 좋아하죠. 모든 걸 다 계획합니다. 그 FJ 특징 중에서 연애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해볼게요. 이 팩폭이기도 한데 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사랑이 무조건 1순위인 유형. 그리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며 상대방에게 잘 맞춰줍니다. 그리고 적극적이고 애정 표현을 잘합니다. 그리고 상대방에게 헌신적입니다.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집착도 있는 편. 근데 이거를 제가 들으면서 되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애정 결핍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더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이성은 나와 그 단짝이다라는 생각. 그러니까 이성 친구가 되면 배우자나 뭐 남자친구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잘하고 헌신적으로 해요.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하고 나는 좀 훌륭하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그 사람을 아끼는 거예요. 정말. 그거를 표현을 다 하는 거죠.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는 건데 물론 근데 또 미련이 없어요. 왜냐면 너무
최선을 다한 거예요. 그 관계에 있어서. 왜냐면 그 엠프제들의 모르겠어요.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특징이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상대방이 내가 싫어졌든 내가 상대방이 싫어졌든 아니면 뭔가 큰 사건이 있었든 그런 사건들이 되게 반복돼서 나를 너무 지치게 했든 그런 게 아니면 잘 헤어지지 않아요. 근데 헤어졌다 그러면은 미련이 있을 수가 없죠. 헤어지는데 미련이 있다 그러면 안 헤어지려고 되게 노력하는 또 성향이 있기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집착으로 보이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집착이 정말 헤어졌다라는 마음이 딱 들잖아요. 그럼 아무 집착이 없어요.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. 이 집착이라고 표현하는 건 딱 그건 것 같아요. 나는 더 한 번 더 노력을 해보는 거죠. 이 관계를 개선하거나 이 관계가 더 지속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더 한 번의 노력을 하거나 상대에게도 시간을 한 번 더 주고 나에게도 더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과정에서 집착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완전 헤어졌다라는 생각이 내 스스로가 들면 정말 굉장히 무덤덤해지죠.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. 헤어졌다는 생각이 들면. 그리고 이상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고마움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, 먼저 다가와주고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, 예측 가능하지 않아 흥미로움을 주는 사람, 그 다음에 날 지지해주는 사람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근데 정말 되게 공감이 다 가요. 이게 되게 칭찬에 약하다 보니까 지지해주는 사람 되게 좋아하고 고마움을 잘 표현하면 좋죠. 왜냐면 제가 잘 표현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표현을 해주면 좀 감동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먼저 다가와주고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.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에 보통 누구를 만나든 내가 다 들어주는 편인데 상대방 내 얘기 잘 안 들어주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. 근데 들어준다. 그러면 좋죠. 음, 근데 예측 가능하지 않아 흥미로움을 주는 사람? 이건 조금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어, 그냥 제가 볼 때는 작은 변화에도 감동을 할 뿐이지 엠프제들의 특징이 의리가 되게 강하고 그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 변화하려고 하고 막 그 믿음을 못 준다던가 아니 뭐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런 건 또 되게 많이 싫어해요. 정말 극혐이에요. 되게 싫어해서 그 정도다 그러면 이제 헤어짐을 결심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리고 어렸을 때는 저는 비전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싫었었어요. 저는 막 생각도 많고 앞으로의 계획도 많고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비전이 없다 그런 사람도 싫었었어요. 어렸을 때는. 지금은 좀 물론 달라졌지만. 오늘은 그 MBTI 엠프제 특징과 그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. 근데 제가 최근에 정말 그 일들이 많았어요. 이게 진짜 제가 너무 힘든 3년을 지냈어요. 올해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, 제가 올해 3제 끝 지금 나가는 해인데, 뭐, 미신이고, 뭐, 그런 게 있어. 라고 생각을 했죠, 저도. 근데 정말 이 3년 동안 저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. 너무 많은 일이 있고, 정말 힘들었어요. 제가 10대, 20대 때도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. 30대 때는 좀 편안해졌거든요. 근데 40대에 와가지고 가장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. 30대에 겪었던 고통들은 그래도 이제 물론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해결할 만했다는 거죠. 10대 때는 약간 무기력했다면 20대 때도 그 약간 10대의 무기력함의 연장선에서 뭔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또 성장을 했고 성인이 되는 과정이고 뭐 부모로부터의 어떤 그런 독립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힘들었다면 30대 때는 나에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미 내가 20대를 겪으면서 30대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해결할 만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올해 작년 재작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. 너무 힘든 일들이 있었고 살면서 경찰서를 진짜 가게 됐었으니까요. 보이스피싱이 정말 좀 저를 힘들게 했는데 이 엠프제 특징에 보이스피싱 잘 당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남들 말 잘 믿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근데 그게 단순히 얼마 뭐 이런 사고였으면 너무 다행이었을 텐데 정말 진탕 당했어요. 저는 너무 힘들게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. 근데 이제 올해 마지막쯤 돼서는 많은 사람들 간의 관계도 좀 나아지고 보이스피싱 것도 좀 해결이 되고 그래서
좀 제가 이제 괜찮아질래나 보다라고 좀 안심을 할 때쯤에 제가 그것도 이제 일도 너무 많이 사람들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일도 좀 약간 줄여서 쉬려고 했는데 좀 약간 쉬려고 놀려고 갔던 커뮤니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. 최근에.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갑자기 제가 싫어져서 저를 저격한 건데 저는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, 이번에. 어떻게 해야 될까? 근데 이것도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. 타인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걸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묻고 싶나? 근데 그런 거보다는 나 자신을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. 내가 만약에 이거를 문제 삼아서 이거를 정정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살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최근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일이 있었어요. 이렇게 제가 사람을 좋아하고 막 그 골든 리트리버 같은 성격의 엠프제의 성격이 사람을 고소한다는 건 정말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. 몇 날 며칠 울고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그 사람에게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없었고요. 내가 나 자신을 지키고 싶다. 나중에라도 내가 무슨 일이 있건 내가 하고 싶은 일 앞으로 뭐 책을 내건 유튜브를 계속하건 유튜브도 그래서 더 못했어요. 사람들한테 너무 상처받고 힘들고 그래서 영상을 찍을 용기가 안 냈어요.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 시작하는 거에 저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모든 나쁜 일은 나쁜 일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저에게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거는 여태까지 생각했던 일이 아닌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번 일도 저에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시작하고 있고요. 다시 이렇게 영상도 찍으려고 용기를 냈습니다. 카메라 앞에 서고 이 영상을 올리기까지 저는 사실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그랬어요. 그렇지만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. 그리고 빗상담에 대한 거 영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. 최근에 올해 하반기에 연락을 주셨어요. 너무 감사하고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다시 이야기해드릴게요.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